자, 오늘 결정을 하겠죠, 변호사님? 김영진 변호사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영장이 구인 영장이 있고 구속 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오늘 영장 실질신문 법정에 가는 것은 구인 영장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구인 영장의 효력은 이 정해진 영장 실질신문 법정까지 강제로 데리고 와서 실질신문이 끝날 때까지 강제로 유치할 수 있다는 딱 거기까지 영장의 효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영장이 오늘 자정 24시 이전에 발부가 되고 집행되지 않는다면 예. 그 다음부터는 곧바로 어떤 국회법적 체포 동의 절차를 밟아야만 구속 절차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어쨌든 오늘 중에 가부 안에 분명히 결론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법원에서 받고요. 네. 길어야 한 한두 시간 정도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다음에 신병은 어떻게 되나요? 신병은 보통 이제 검찰청에 있는 그 검사실이나 네. 아니면 검찰청 내부에 조그만 유치 시설이 있습니다. 예. 그 두 군데인데 아마 국회의원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검사실 내에서 아마 예우를 갖춰서 대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영장이 만약에 발부되면 네. 자, 신계륜 의원은요. 아까 5시에서 6시 사이에 출석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 시간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영장 실질심사 시간이 6시로 정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오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나가지 않았고 강제구인장이 발부가 되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5시에서 6시 사이에 나가겠다라고 조금 전 밝혔고요.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 시간이 6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신계륜 의원도 6시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역시 오늘 중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야당 의원들은 오늘 안에 다 영장 실질심사를 이제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오늘 영장이 발부가 되면 거기서 그러면 그 검사실에서 일단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로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석방이 되게 됩니다. 바로 석방이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기소가 되거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6시에 영장 실질심사를 하면은 시간이 결정하는데 시간이 좀 빠듯하겠군요. 그래도 어쨌든 11시 반 이때까지는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원래 네. 3시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나간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아마 예. 안 나갈 것 같고 네. 조현영 의원도 9시 반이었는데 안 나갔고 예. 그렇게 되면은 오늘 늦어도 6시나 그때쯤까지는 열어야지 안 그러면 이건 넘어갈 가능성이 큰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마 네.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결국은 정식 체포 동의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이제 구인장 집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마음이 지금 굉장히 급하게 됐는데 오히려. 예,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 대해서 사실은 방탄국회를 열었다라고 이제 비난을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영장 실질심사에 야당 의원들은 전부 응하는 데 비해서 여당 의원들은 하나도 응하지 않고 심지어 지금 조현영 의원은 차명 대포폰 가지고 지금 이제 잠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 대한 비난이 훨씬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신계륜 의원, 김재훈 의원은 2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은 6시고요. 이 두 의원의 혐의는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 5천만 원대 금품을 받고 법안을 유리하게 바꿔준 혐의. 교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법에 이제 학교 이름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 주었다 이제 그런 혐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신하경 의원도 일단 이 혐의가 하나 있었고요. 하나 신하경 의원 혐의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신하경 의원은 그 액수가 제일 작았습니다. 세 의원 중에서. 그래서 불구속 기소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또 혐의가 하나 추가된 것이 출판 기념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1,500만 원 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입법 개정 과정에서 1,500만 원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제 불구속 수사하겠다라고 검찰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유치원 총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출판 기념회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받고 사립학교법과 그다음에 유치원법을
개정 발의를 했었다. 예, 예. 지금 이런 혐의로 입법 로비 혐의, 뇌물 혐의로 지금 이 사건이 추가가 되면서 네. 두 가지 혐의가 더해지다 보니까 예. 지금 합해진 금액이 6,3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희 지금 김재인 의원에 대해서 영장 청구됐던 5천만 원보다는 1,300만 원이 더 많기 때문에 5,300 아닙니까 합쳐서? 그렇네요. 5,300만 원. 어쨌든 300만 원 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영장 청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신하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저 지금 출판 기념회 자체가 지금까지는 선관위도 사실은 이제 조금 음성적인 정치 자금의 통로를 열어준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법을 적용한 잣대 자체는 제가 봐도 저게 뇌물죄로 의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니까 뇌물죄로 의율을 했을 겁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본인이 분명하게 입법 발의를 한 측면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관행적으로 이제 어떤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돈을 받아온 이런 측면이 있었고 신 의원이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하경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아, 그래서 아마 신하경 의원은 스스로 아마 변호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오늘 차라리 출석해서 정면으로 그 문제를 다툰다면 불구속 수사될 수도 있으니까 나갑시다라는 아마 그런 조언을 변호사로부터 받았을 것이고 네. 그래서 신하경 의원이 우선적으로 지금 출두 의사 표시를 피력을 하니까 제일 먼저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재인 의원이나 또 신계륜 의원 입장에서도 동료 의원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본인들도 안 나가겠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쇄적으로 나가게 된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네. 그 출판 기념회가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논란이 됐는데 네. 지금 뭐 출판 기념회에서 돈을 받는 것은 그것은 뭐 물론 합법이고 네. 그것이 봉투에 얼마 들었는지 모르는 돈들이 들어오는 네. 거고 누가 줬는지를 알 길이 없고 네. 밖에서는 알 길이 네, 없고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법안을 만들어준 대가로 바꿔준 대가로 대가성이 있다면 그것은 네. 뇌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네. 첫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쨌든 유치원 총연합회 측에 요구한 대로 법안을 발의한 것 아니냐.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 총연합회 측에서 이제 이 법안 발의를 해준 대가로 지금 각 지부별로 쪼개가지고 200, 300, 뭐 500 이런 식으로 출판 기념회 대가금을 건넸다. 네네. 그리고 신하경 의원과 사이에서는 그 돈이 건네가기로 한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설명은 이런 것 같아요. 신하경 의원에게 이제 사전에 유치원 총연합회 관계자들이 고맙다고 이제 돈 봉투를 건네니까 돈 봉투 건네지 마십시오. 저 안 받겠습니다. 대신 저에 대해서 나중에 뭔가를 해주실 일이 있으실 겁니다라고 이제 넌지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고 네. 넌지시 뭔가를 해주실 일이 있겠습니다라고 한 언급한 부분이 이 출판 기념회다. 결국은 그래서 이 출판 기념회에 맞춰서 총연합회 지부에서 각각 금액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했었고 네. 신하경 의원 보좌관들이 이 유치원 총연합회 지부로부터 정확히 얼마가 들어왔는지 개별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그런 정황이다라고 본다면 이건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본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에 놀린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신하경 의원 측에서 아마 오늘 법정에서 대항할 부분 같은 경우는 자, 변호사님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은 신하경 의원, 야당 의원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같은 당 신계륜 의원은 영장심사가 오후 6시에 예정돼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신하경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를 받기로 얘기한 것도 없고 예. 그다음에 내가 출판 기념회에 돈을 달라고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한 적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뭐 이게 도와줄 수 있으면 뭐 정치 후원금으로 도와달라는지 아마 그런 뉘앙스로 내가 얘기를 했지 출판 기념회 때 돈 달라는 얘기는 명시적으로 한 바가 없다. 아마 그런 취지로 항변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그게 이제 어떤 증거 인멸이라든지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지 말지가 오늘 신하경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가름자가 될 것 같고요. 신계륜 의원이나 이제 또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김민성 이사장, 서울예술종합학교 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이 얼마만큼 일관성이 있게 정확하게 진술을 했는지 결국은 이제 뭐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좌관들이 이렇게 이 현금 자동 인출기에 이렇게 집어넣는 예금하는 이런 CCTV 장면 같은 건 찍혔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그 돈이 김민성 이사장이 준 돈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긴 한데 정확히 그 돈이 그 돈인지는 사실은 확인할 길은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줬다고 하는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이 얼마만큼 믿을 만한 것인지. 네. 그래서 검찰이 혹여 김민성 이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민성 이사장의 100억대 횡령 혐의에 대해서 뭔가 좀 봐주겠다. 예. 불구속하고 뭐 어떤 구형이라든지
투기라든지 추후에 이런 과정에서 많이 선처를 해주겠다 이제 이런 물밑 빠타가 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김민성 이사장이 얼마만큼 돈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했는지 혹여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공된 거짓된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네.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과거에 수사하실 때요. 네. 그런 식으로 뭐 이른바 거래 좀 깎아줄 테니까 진술은 제대로 해라.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졌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범죄 첩보 수집 기능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 실제로 범죄 첩보 수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뭔가 본인에 대해서 큰 범죄 혐의가 포착됐을 때 그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정관계 로비라든지 공무원에게 금품 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금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100가지다 이러면 네. 한 70까지 하고 한 30까지는 좀 빼주겠다라든지 아니면 구형을 줄여주겠다든지 아니면 구속 수사를 해야 원칙인 사건인데 불구속을 일단 기소해주겠다든지 이런 빠타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법 제도상 이런 어떤 빠타 플리 바게닝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상 법정에서 예. 이제 이렇게 돈을 받았다고 해서 구속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의 어떤 부정한 거래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예. 이제 그게 어떤 적법성이라든지 또 어떤 또 타당성 또 그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궁박 상태에서 얘기한 그런 진술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됩니다. 예. 미국은 그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는. 네, 미국도 법제화가 돼 있고 독일도 법제화가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어떤 엄격한 잣대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떤 사법 재판, 특히 형사 사건에 있어서 융통성 있는 거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의관념에 맞느냐? 사실은 정의관념에는 조금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쉽사리 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건 그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았다면 왜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인지, 돈이 정말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여야 현역 의원들 김진태, 이현주 의원이 출연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경진 변호사 얘기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